어떤 종목을 살지 고민이세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걱정이세요? 그렇다면 배트맨을 호출하세요. 검색창에 주식 배트맨을 검색하고 홈페이지에 접속 후 원하는 전문위원을 클릭하면 여러분을 위한 배트맨이 달려갑니다. 투자의 고수, 샘플러스 전문위원들과 함께하세요. 저희 다음으로는 시황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에 대내외 이벤트가 상당히 많이 숨어 있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거래소 시장의 거래 대금도 현저히 줄었다고 하던데 관망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증시 변수부터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여순재 위원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뭐 이번 주 이슈 제가 이제 토요일에도 지난 금요일 이제 시장 마감된 부분하고 이번 주에 주요 이벤트들 좀 정리를 해서 또 오픈 채팅방에서 말씀 좀 드렸는데 FMC 이벤트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겠죠, 당연히 시장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MC 회의 이전에 또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소식들 중에 하나 좀 중요한 부분이 그 무역 대표부, 미국 무역 대표부에서 또 이 3,250억 달러에 상응하는 중국산 수입 제품 관세 공청회가 있죠. 그래서 이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이 벌써부터 이제 반발을 하고 있다, 그런 류의 보도 내용들이 좀 올라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근데 이 부분이 공청회 이후에 7일간의 추가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칩니다. 거쳐서 24일 이후부터 25% 관세 부과가 가능한데, 근데 이제 28일서부터 29일까지가 이제 G20 정상회의죠. 해서 그 전에 좀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이 공청회 과정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들, 이런 부분들이 또 위험 자산을 회피하고자 하는 또는 또 좀 자극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올라오는 소리들 좀 주목하셔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FMC 통화정책회의도 있지만은 BOE 통화정책회의도 있습니다. 이게 이 외환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역시 마찬가지로 좀 관심을 갖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BOJ가 이제 그 경제 성장률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또 추가적인 완화를 시사할 것인지에 대한 또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ECB 6월 19일서부터 20일까지 ECB에서 포르투갈에서 연례 포럼이 개최가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뭐 작년 같은 경우에 2017년 말, 2018년도 초까지만 해도 ECB에서 2019년 여름이면 금리 인상할 거다, 그런 소리를 했었지만 물 건너간 소리가 됐죠. 경기 둔화 우려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22 연례 포럼에서 통화정책 방향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미중 무역 분쟁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노딜 브렉시트 이런 부분들이 지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여전히 그쪽에서 계속 노이즈가 새어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이죠. 이분이 또 보수당 대표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점쳐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10월 31일까지 뭐 이탈해야 된다, 그런 소리를 하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도 좀 안 좋은 소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이번 주 좀 시장에 조금 좋지 못한 소리들이 흘러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는요,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한국산업부에서 한러 서비스 투자에 대한 또 자유무역 협정 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자원부에서 유명희 본부장이죠. 이분이 또 러시아에 건너가서 또 협상을 개시를 한다는데, 사실 2018년도서부터 진행되어 오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러시아하고의 어떤 투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또 개별적인 이슈로 개별주들 또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요인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뉴스
또 관심 갖고 보셔야 할 필요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상황이 굉장히 관망하는 분위기가 짙죠. 오늘 시장 수급만을 보더라도 외국인 선물 수급이 장중에 한 3-4번 바뀐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선물 수급이 매도에서 매수로, 다시 매도로, 다시 매수로 진짜 갈팡질팡하는 갈짓자의 수급 상황을 보였는데요. 그만큼 외국인 투자자들도 시장의 이 불확실한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외국인들이 그럴지 이런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쉽게 뭐 예상하거나 예측하거나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오픈 채팅방에서 서두르실 필요가 전혀 없다. 예, FOMC 회의 결과 그리고 또 무역대표부에서 이제 하는 공청회 이런 내용들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월버로스 상무장관도 그렇고 중국과의 그런 기싸움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혀 서두르실 필요 전혀 없어요. 좀 이런 부분들 결과를 확인해 가신 쪽으로 확인하고 대응하셔도 충분하겠습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상당히 이벤트들이 많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변수들 체크를 해봤는데요. 우리 박정식 위원께서는 지난주 금요일에도 이번 주 이벤트들과 관련해서 엮어볼 종목들까지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좀 더 보충해 주실 부분 있으신가요? 네, 일단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아까 슈프리마 이야기 조금 더 하면요. 네. 그 유상증자가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종속회사에서 153억을 땡기는 거예요. 그러면 슈프리마의 그 주주 가치가 전혀 훼손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득입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은 좀 전에 전화를 주셨던 우리 0813님께서 지금 저희 배트맨을 계속 보고 계셔야 될 텐데 슈프리마 HQ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보충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보유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 이슈도 한번 볼까요? 네. 일단은 내일장 못 갑니다, 여러분. 네, 내일장 못 가요. 일단은 조정 베팅력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일장까지는 조금 더 조정력으로 보고, 조금 뭐 그냥 시가 대비 조금 뭐 약세, 그러니까 약보합, 뭐 그 정도 흐름으로 좀 하여튼 못 간다고 생각하시고 시장을 바라보시고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컴퓨터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이 콜옵션 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결과적으로 뭐예요? 메이저들이 풋옵션 쪽으로 쏠려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내일장은 강력하게 상승력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의도가 벌써 수급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내일장은 못 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언제 반등이 나오느냐 그 다음 날 수요일 날 내지는 목요일 날 정도의 반등은 나올 수가 있어요. 뭐가 잘 되면 FOMC 연준 회의록에서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발언을 해준다면 상승력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게 언제 있습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6월 20날 새벽 3시에 있죠. 그래서 이때 연준의 FOMC 성명서 발표에서 금리 인하 뉘앙스를 풍겨야 우리 증시가 단기적으로 상승력이 나올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일단은 금리 인하 뉘앙스가 풍긴 다음에 뭐가 또 잘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 날 서비스업, 제조업 PMI가 줄줄이 발표가 납니다. 그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한 번 리스크 대응을 해야 돼요. 근데 최근에 글로벌 경기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하락을 하고 있죠. 미중 무역 전쟁, 관세 전쟁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인도도 보복 관세를 매기고 있고 유럽도 지금 상당히 정정 불안이 나타나고 있고 그럼 결과적으로 뭐예요? 안 좋게 발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겠죠. 최근에 영국도 보수당의 그 노딜 브렉시트를 이끌 만한 사람이 여론조사에서 지금 1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딜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아직까지는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그런 요인들도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의 반등력은 나오되 그 반등력은 제한적으로 보시고 언제나 리스크를 신경 쓰시면서
개별 섹터를 공략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 그러한 증시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 중요한 이슈들이 뭐예요? 오늘 수소 컨퍼런스 있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 뭐가 있어요? 또 수소 엑스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태양광 엑스포가 있죠. 그래서 이런 섹터, 요즘 정책적 이슈와 같이 엮이는 그런 섹터들을 여러분들이 노려서 이 개별적 상승력을 취해야 이런 증시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주 시장에 어떤 이슈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지 박정식 위원의 의견도 함께 들어봤는데요. 내일 시장도 양시장 약보합 마감이 예상된다고 하니까 염두에 두시고 시장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요일하고 목요일에 FOMC 회의에서 긍정적인 발언이 나오면은 시장이 좀 단기 상승세를 탈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기에 따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짙어지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파월의 한마디에 또 시장이 흔들리진 않을까. 이번 한 주도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시나요? 관망을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또 개별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기는 한데 우리 여순대 위원께서는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자, 앞선 이슈하고 이제 비슷한 같은 맥락의 지금 이슈죠. 미금리 인하 기대감 팽배. 근데 오늘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 거의 다 움직였잖아요. 맞아요. 뭐 상한가 간 종목도 있고요. 이제 토요일 날 워드에다가 그 시장 마감 시장 상황하고 뭐 국제 유가를 비롯해 가지고 쭉 설명을 드리고 이번 주에 수소 관련된 이벤트가 있으니까 수소차 관심 갖고 보세요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오늘 움직였죠. 또 우리 박정식 전문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주중에 또 있습니다. 이벤트가. 그리고 주말에는 또 상암에서 서울경제가 있는 상암동에서 또 자율주행차 관련된 이벤트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벤트들을 조금 공략하는 그런 투자 전략도 일정 부분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저 역시 또 동감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금리 인하 기대감이 팽배해 있다. 맞습니다.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져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파월 의장은 지난 6월 초에 얘기했었던 거에서 더 비둘기적인 발언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기대감이 높을수록 실망감도 크겠죠. 우리 시청자분들 뭐 기생충이라든지 지금 뭐 개봉하는 영화들 굉장히 기대감 뭐랄까 예고편을 봤을 때 굉장히 재밌겠다. 기대감을 아주 크게 갖고서 영화관 가서 실제로 보시면 어때요? 그게 다죠. 그럼 실망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리고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미 국채 10년물 채권 수익률 보여드렸어요. 이미 반영이 돼 있다. 지금 미 연준의 중립 기준금리 이하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국채금리가 내려와 있다. 이미 반영이 돼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중국 경제 지표가 좋지 못했어요. 그리고 발표되는 시간도 지연돼서 발표되면서 투자 심리를 굉장히 좀 안 좋게 영향을 주었던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미국에서 발표된 지표는 물론 월가에서 예상하는 예상치에는 못 미쳤지만은 소매 매출이라든지 설비 가동률이라든지 제조 생산 나쁘지 않았습니다. 좋았어요. 좋다 보니까는 그 부분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약화시키는 부분이죠. 해서 저는 요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뭘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관심 포인트. 그러니까 FOMC에서 뭐를 중요하게, 어떤 부분을 좀 중요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는지 관심 포인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금리 인하 가능성 시사 및 인내심, 계속 인내심이라는 표현을 써왔습니다. 인내심 문구가 변경이 되는지 안 되는지. 예. 언론 보도 뉴스 나올 거예요, 분명히. 예. 요 부분 변경 여부, 그리고 점도표에서 금리 전망에 대한 변화가
지금 3월 FOMC에서 금리를 동결 내지는 인상 할 것이다라고 점도표상에 표시된 게 11명이었어요. 연준 위원들 중에 그 보팅 권한을 가지고 있는 연준 위원들이 점도표 찍었을 때. 근데 이 부분이 바뀌는지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경제 전망치 조정 및 대외 리스크를 어떤 식으로 언급을 하느냐. 경제 전망하고 대외 리스크에 대한 언급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느냐. 굉장히 파월 연준 의장이 말 한마디 한마디를 기자들이나 애널리스트들은 그걸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 말을 했을까. 단어 하나를 가지고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투자 포인트, 관심 포인트 제가 이제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부분이 기존과 앞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따라서 시장 해석이 달라질 수 있고 시장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꼭 관심 갖고 체크하시는 포인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경제 채널 서울경제TV